매년 며느리 생일날만 되면 시아버지는 짜장면을 배달시켰습니다. 미역국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왜 하필 짜장면일까요? 2025년 4월 15일 아침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생일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이 불평했습니다. 아이고, 또 짜장면이네. 며느리 생일인데 미역국 한 그릇 못 끓여주고. 남편 이준호도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시아버지 이철수는 묵묵히 짜장면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이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짜장면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실 순이에게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5살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그날,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을 때 누군가 건네준 짜장면,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따뜻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는 10년째 매년 같은 날, 같은 음식을 보내는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30년의 비밀을요. 이철수, 58세. 30년 전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그는 지금 은퇴 후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가족들은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며느리 순이의 생일날만큼은 이상했습니다. 10년째 변함없이 짜장면만 고집했으니까요. 아내 박미숙은 남편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섭섭해하잖아요. 하지만 이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짜장면이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늘 난처했어요. 37세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가족의 평화를 원했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김순이 35세,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25세에 준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대체로 그녀를 잘 대해줬지만 순이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 한구석의 작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생일날 받는 짜장면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묘한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9살 손자 이민준.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는 영리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생일날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받는데 왜 우리 엄마는 짜장면만 받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싫어하시나 봐. 민준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할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내놓을 때마다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생일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서운하지? 시아버지가 매년 짜장면만 시키시니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가 미역국 꼭 끓여주셨는데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시니. 순이는 조용히 설거지를 거들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짜장면도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짜장면을 볼 때마다 5살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빗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몸, 차가운 고아원 계단, 손에 쥐어진 식어가는 짜장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건네는 짜장면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아빠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매년 엄마한테 짜장면만 주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단다. 할아버지한테 여쭤봐도 그냥 짜장면이어야 한다고만 하시거든. 왜요? 이유도 안 말씀해 주세요? 응.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말씀 안 하셔.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걸까요? 그날 저녁 이철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30년치의 영수증들, 30년 동안 적어온 메모들, 그리고 평생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 이철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할아버지가 그날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서재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엄마한테만 짜장면 주세요? 다른 사람 생일엔 안 그러잖아요. 박미숙은 빨래를 개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도 모르겠다. 내 할아버지가 워낙 말이 없으셔서. 그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 하지만 민준이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생일날만큼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엄마 순이가 혼자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결혼 후 찍은 사진들이었죠. 엄마, 왜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은 없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이 많이 없어. 고아원이요? 응. 엄마, 부모님은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컸지. 민준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불쌍해요. 그럼 생일 때 누가 미역국 끓여줬어요? 순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역국은 없었어. 대신 짜장면을 먹었지. 짜장면이요? 응. 엄마가 고아원에 처음 온 날이 4월 15일이었거든. 비가 많이 왔는데 누군가 짜장면을 갖다 줬어. 그게 엄마가 기억하는 첫 생일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생일 때마다 짜장면이 생각났어.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하고. 민준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년 짜장면을 주시는 건 엄마를 위로하려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엄마의 과거를 알까요? 엄마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이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순이 생일 때마다 짜장면만 시키시는 거예요? 이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해서다. 하지만 순이도, 어머니도, 민준이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이유는 없다. 그냥 아버지 고집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철수는 다시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뒤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어느 날 밤, 민준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민준이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이철수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강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민준이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섰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못됐지.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이는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보며 울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지?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날 이후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곤 했어요. 특히 엄마 순이를 볼 때면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박미숙이 순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순이야, 너 시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없니?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도 매년 짜장면만 시키시잖아. 나 같으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은요, 어머님. 저는 짜장면이 싫지 않아요. 왜? 제가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받은 게 짜장면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외롭고 무서웠는데 따뜻한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짜장면을 주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무시한다기보다는 뭔가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박미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랬구나. 시아버지가 그걸 아시나? 아니요. 말씀드린 적 없어요. 준호 오빠한테만 얘기했죠. 그럼 혹시 준호가 아버지한테? 아니요. 준호 오빠도 아버님께 제 과거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장을 마저 봤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상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안에 할아버지의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민준이만 집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책을 나가셨고, 할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엄마 아빠는 쇼핑을 갔어요. 지금이 기회야.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본 상자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깊숙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일 아래 서랍 뒤쪽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수증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낡고 바래진 종이였어요. 1995년 4월 15일자 중국집 영수증. 짜장면 1개. 배달 장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해피고아원 앞.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떨고 있었다. 짜장면을 건네주고 그냥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민준이는 다음 영수증을 꺼냈어요. 1996년 4월 15일. 같은 장소, 같은 음식. 1년이 지났다. 그 아이를 찾으러 고아원에 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어디로 간 걸까? 1997년, 1998년, 1999년. 매년 4월 15일마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금씩 달랐어요. 성북구 내 여러 복지시설, 아동센터, 그룹홈. 하지만 날짜는 항상 같았습니다. 2000년 4월 15일의 메모. 5년째 찾고 있다. 성북구 일대를 다 뒤졌지만 소식이 없다.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5일. 10년이 지났다. 이제 그 아이는 15살이 되었겠지. 고등학생쯤 되었을까? 여전히 찾지 못했다. 미안하다. 2010년 4월 15일. 15년.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평생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영수증은 달랐어요. 2015년 4월 15일. 배달 장소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집 주소였어요. 그리고 메모. 순이, 내가 그 아이였구나. 운명이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20년을 찾아 헤매었는데 너는 내 며느리가 되어 돌아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준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냥 침묵하는 게 맞는 걸까? 민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라고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찾던 그 아이가 엄마 순이었다고요? 민준이는 다음 영수증들을 빠르게 넘겼어요. 2016년 4월 15일. 1년이 지났다.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짜장면을 보낸다. 그날의 짜장면처럼.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같은 날, 같은 집으로 배달된 짜장면. 그리고 할아버지의 참회록 같은 메모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날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평생의 죄책감. 말할 수 없는 비밀. 2024년 4월 15일. 가장 최근의 영수증. 29년이 지났다. 순이야. 할아버지는 매일 내게 사과하고 있단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과를. 짜장면으로 전하는 사과를. 내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리고 2025년 4월 15일. 이번 생일 영수증은 아직 메모가 붙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상자 바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어린 여자아이가 고아원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는 손에 짜장면 그릇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어요. 민준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녔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가 된 후에도 10년간 침묵했다고요? 왜일까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준이는 영수증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해. 이건 너무 중요한 비밀이야. 민준이가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책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민준이는 재빨리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철수는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그는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책상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황급히 서랍을 열어보니 상자가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었죠. 누가 이걸 건드렸나? 이철수는 상자를 꺼내 확인했어요. 영수증들은 다 있었지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약간 비껴나 있었어요. 누군가 이 상자를 봤습니다. 이철수는 천천히 상자를 도로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준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었니? 민준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이철수는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순이가 쇼핑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내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아빠한테? 아니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철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시아버지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철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순이의 눈을 마주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미숙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주머니 속 영수증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할아버지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가 그날의 그 아이였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온 가족 앞에서 이 영수증들을 보여주기로.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민준이가 식탁에 영수증들을 꺼내 놓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준호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니? 중국집 영수증. 할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상자 안에 이런 게 30년치나 있었어요. 순간 이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미숙이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1995년 4월 15일. 이게 30년 전이잖아. 근데 왜 이걸 보관하신 거예요? 순이가 날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4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자 고아원에 온 날. 준호가 영수증 뒤에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떨고 있었다. 그가 읽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짜장면을 건네주고 그냥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비 오는 날, 5살, 짜장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준호가 다음 영수증을 읽었습니다. 1996년 4월 15일. 1년이 지났다. 그 아이를 찾으러 고아원에 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박미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누굴 찾으신 거예요? 이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도 상자 안에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고아원 계단에 앉아 짜장면을 든 어린 여자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차가운 계단, 그리고 따뜻한 짜장면을 건네준 아저씨. 이게 나야.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야. 5살 때 나야.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이야, 확실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 이 계단, 이 옷, 그리고 짜장면. 분명히 나야. 그녀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박미숙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예요. 젊었을 때 여보 모습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이철수에게 쏠렸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30년 전 순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민준이가 마지막 영수증을 꺼내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봐요, 아빠. 2015년 영수증이에요. 준호가 읽었습니다. 순이, 내가 그 아이였구나. 운명이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이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이 그날 그분이셨어요? 제게 짜장면을 주신 분이? 이철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고아원 문을 두드려줬어야 했는데, 그냥 짜장면만 놓고 돌아섰단다. 이철수는 30년 만에 터져 나오는 고백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너의 얼굴이 떠올랐어. 비에 젖어 떨던 작은 손, 그 커다란 눈망울. 매일 밤 꿈에 나타났지. 박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찾아다니신 거예요? 성북구 일대를?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4월 15일마다 찾아다녔어. 고아원마다, 복지관마다. 혹시 그 아이 소식을 아냐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준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순이가 저와 결혼하러 왔을 때, 그때 알았어. 내 며느리가 바로 그 아이라는 걸.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은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순이야, 할아버지가 말해줄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가족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내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던 때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이철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전화가 왔어. 여자 목소리였는데 울먹이고 있었지. 제발 성북구 해피고아원 앞에 짜장면 하나를 배달해달라고. 작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전해달라고.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자는 계속 울면서 부탁했어. 돈은 미리 입금했으니 그냥 배달만 해달라고.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배달을 갔지. 이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작은 아이가 있었어.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서 비를 맞고 있었지. 너였어, 순이야. 순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이는 얇은 옷만 입고 있었고 온몸이 젖어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어. 손에는 작은 쪽지를 쥐고 있었지. 이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짜장면을 건네줬어. 아이가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그 순간 나는 알았어야 했어. 이 아이가 버려진 거라는 걸.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했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돌아섰어. 비도 오고 배달할 곳도 많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냥 배달만 하면 된다고.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숙도, 순이도,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고아원에 갔지. 그런데 아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 이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아원에 물어봤어. 어제 온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누군가 버리고 간 아이라고 했어. 다른 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지. 그가 순이를 바라봤어요. 나는 그때부터 너를 찾기 시작했어. 매년 4월 15일마다 성북구 일대를 돌아다녔지. 고아원, 복지관, 그룹홈. 1995년 4월 15일에 온 여자아이를 아냐고 물어봤어. 이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찾았어. 20년 동안. 하지만 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결국 찾을 수 없었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순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알았어.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너가 순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넋을 잃었어. 순이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무심코 한 말이 있었거든. 순이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요. 생일이 4월 15일인데 그날이 제가 고아원에 온 날이기도 해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 4월 15일, 5살, 고아원. 모든 게 일치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순이 너가 웃을 때 그날 그 아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어. 나는 확신했지. 20년을 찾아 헤맨 그 아이가 바로 내 며느리가 되어 돌아온 거라는 걸. 박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말해. 내가 그날 너를 외면했다고. 준호가 얼마나 순이를 사랑하는데 순이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침묵했어. 대신 매년 짜장면을 보냈지. 그날의 짜장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순이는 시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비 오는 날. 순이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희미하지만 선명한 기억.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자신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순이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금방 올게. 여자는 순이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계단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순이는 젖어가며 떨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짜장면을 건네줬습니다. 아이야, 이거 먹어. 따뜻한 짜장면이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짜장면을 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고아원 사람들이 순이를 발견했고 그렇게 순이의 고아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순이는 그날 이후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해. 순이는 그 쪽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가 찾아왔지만 순이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날의 짜장면을 잊지 않았어요. 생일날마다 짜장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이었거든요. 순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20세가 되어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혼자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25세에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순이의 과거를 알고도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순이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죠. 특히 시아버지 이철수는 순이에게 각별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순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일날 받는 짜장면.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하필 짜장면일까? 하지만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느낌. 이제야 알았어요. 그것이 시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아버님이 주신 짜장면을요.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에 젖어서 너무 추웠어요. 무서웠고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서 울고 싶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따뜻한 짜장면을 주셨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은 저를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날 짜장면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추운 밤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순이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10년 동안 매년 짜장면으로 저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이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30년 동안 품었던 외로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준호도 아내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박미숙도 가족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훔치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야. 그날 이후 며칠간 이씨 가족의 집은 이상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난 후 가족들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철수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순이를 버렸던 친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오래 간직해왔던 낡은 쪽지를 꺼내 보였어요. 그 쪽지에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이철수는 그 쪽지를 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전화를 걸어왔던 그 여자, 울먹이며 애원하던 목소리, 꼭 아이에게 짜장면을 전해달라던 간절함. 이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이에게 그날의 전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래도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엄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 하지만 엄마도 아팠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박미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위로를 전했어요. 준호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지금 이 순간 순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속삭였어요. 민준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는 친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냐고.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순이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고 싶다고. 이철수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박미숙도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짜장면 때문에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요.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깊은 사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찾아준 진짜 영웅이라고. 이철수는 손자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30년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자 집안은 진짜 평화로 가득 찼어요. 며칠 후, 이철수는 아내 박미숙과 함께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장소, 해피 고아원이 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고아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이철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박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놓아주라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순이를 버렸던 그 여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어디선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순이가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순이는 민준이와 함께 고아원 시절 친구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항상 밝았다고. 힘든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들 순이를 좋아했다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요. 며칠 후, 순이는 용기를 내어 고아원 출신들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 자신만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순이에게 조언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가진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과 아들에게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시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함께 중국집에 가자고. 그 오래된 중국집, 30년 전 시아버지가 일했던 그곳에 가자고. 이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그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국집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 할아버지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들어서자 주인 할아버지가 반가워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직원이었거든요. 이철수는 주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배달했던 짜장면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갔다는 것을요. 주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의 전화를 기억한다고, 여자가 너무나 절박하게 부탁했다고, 자신도 마음이 아팠다고, 순이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의 짜장면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온 가족은 그 중국집에서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30년 전의 그 맛, 30년 동안 이어진 인연, 모든 것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2025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씨 가족은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철수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러 다녔어요. 순이는 시어머니 박미숙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철수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4월 15일이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36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이철수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숙이 남편을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올해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박미숙의 물음에 이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올해도 짜장면이야. 박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철수는 배달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주인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들어도 되냐고. 30년 만에 다시 짜장면을 만드는 이철수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면을 삶고 춘장을 볶고 야채를 썰었어요. 주인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철수는 정성껏 짜장면을 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박미숙이 끓인 미역국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온 케이크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앙에는 이철수가 직접 만든 짜장면이 놓였습니다. 순이는 그 짜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냥 배달만 했지.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고 싶었어. 너를 위해서.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짜장면 앞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순이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시아버지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그리고 어디선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도 평안하기를. 촛불을 끈 후 순이는 짜장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30년 전 그 맛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철수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구나.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행복하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사랑해요. 박미숙도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온 가족이 웃으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짜장면과 미역국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이상한 생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생일상보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철수는 서재로 가서 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치의 영수증들, 30년의 기억들.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영수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월 15일의 기록, 찾아 헤맨 20년의 기록, 침묵했던 10년의 기록, 모든 영수증을 다 읽고 나서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영수증들은 과거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관해 주세요, 아버님.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이 영수증들을 예쁜 앨범에 정리하자고, 가족의 역사로 남기자고. 온 가족이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에 그날의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이철수의 기억, 순이의 기억,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진실들을.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족 사진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철수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이어준 30년의 기적. 우리 가족의 이야기.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었다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짜장면을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민준이는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짜장면은 이제 우리 가족의 사랑이다. 할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용기, 우리 가족의 행복. 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겨 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무겁지 않았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철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하지만 오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이를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어디선가 순이를 낳아준 그 여자도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딸이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철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씨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철수와 박미숙은 순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순이도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셨고요. 준호는 아내가 더욱 밝아진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민준이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에 할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반 아이들은 모두 감동했고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이씨 가족은 함께 그 오래된 중국집을 찾아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짜장면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입니다. 30년을 이어준 기적의 음식, 버려진 아이를 찾아 헤맨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모든 것이 짜장면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30년 전 건넨 짜장면 한 그릇처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짜장면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작지만 따뜻한 위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친절.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30년의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